자, 그래서 이제 로그 2의 xy가 4다 해서 xy는 2의 4승 16.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몇이야?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32. 2의 5승 32. 자, 그 다음에 곱셈 공식에 변형 써서 얘 구한다라는 거 맞는데 얘네 가지고 쟤를 구하는 게 고1일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번 시험제는 이런 내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계산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 고1부터 막 공부를 내려놓은 사람들은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느껴졌을 거야. 우리 반에 해당하는 거지. 좋아. 좋아.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 좋아. 고1 때 좀 친 사람들이 있구만. 자, 어쨌든 그러면 얘네들은 x-y의 제곱을 구하면 조금 더 낫다. x-y의 제곱을 구하면 x-y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니까 30이 넣고 30이 넣으면 이게 0으로 나오기 때문에 x-y가 0이 되면서 좀 더 빠르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x, y는 모두 4다 이렇게 되는데 맞지? 이거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떠오르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푸셔도 문제는 풀린다. 이렇게 풀어도 문제는 풀린다. 얘가 32고 2xy 플러스 30이 되면서 요거 64, x 더하기 y는 8. 8과 16, 4, 4다. 이렇게 끝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x, y는 모두 4다. 이렇게 끝내도 상관없어. 자, 넘어가도 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 고1이야. 그래서 완전히 컨셉을 잡고 이번에 냈어. 나는 3월 시험을 더 좋아해. 3월 시험은 이런 걸로 지저분하게 안 내고 그냥 수 1, 2의 해석을 더 중요시 여겼고 요번 시험은 걔네가 일부러 컨셉을 바꾼 거야. 요번 시험은 수 1, 2 내용 가지고 해석하는 것보다 이런 계산이나 고1 것들을 많이 섞자라는 걸 의도해서 낸 거야. 그러면서 또 이 모든 것들이 잘 돼 있는 친구들한테는 시험을 또 쉽게 느끼게끔 낸 거야. 이거 되게 잘 낸 거야.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8번은 미분의 기본 문제야. 우리 아직 여기까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나 못 푼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이제 미분의 기본적인 문제로 완전히 미분의 기본 문제야. 그냥 요거 좌변에 두고 계산해 볼까? 얘네 좌변에 두고 x의 4제곱에 더하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이거 오른쪽으로 옮겨서 마이너스 a.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림으로써 이거 y 프라임 4x의 3승 더하기 2x의 마이너스 6 이렇게 x에 1 넣으면 0이 되지. 1로 조립제법 써주시고 4 내리고 2로 묶은 다음에 할 거예요. 제길. 자, 어쨌든 4 6 0 이렇게 되면서 얘네가 x에 빼기 1 4로 2로 묶어 나갈게. 2로 묶였다 치고 2x의 제곱에 더하기 2x의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들어가자라는 거야. 얘네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판별식이 0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 즉 y'의 부호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아직 선생님이랑 여기 안 나가서 그래. 알겠지?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얘네들 도함수의 개형을 그리면 얘네들 3차 함수인데 1에서 뚫고 여기서는 허근 같거든. 허근 같기 때문에 뭐 사실 표현하면은 이렇게 돼서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거 필요 없어. 어디서 휘는지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실근 하나에 허근 2개면 그냥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면서 최소값은 여기 1에서 갖는다. 그래서 1에서 최소값 구한 다음에 그거보다 마이너스 a가 밑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푸는 완전히 초생 기본 문제야. 됐지? 넘어갈게. 오히려 7번이 더 어려운 거야. 7번이. 오히려 7번이 더 어려운 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번부터는 해설 영상에 있어. 그래서 해설 영상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어디까지 공부해주면 좋냐면 9번, 10번은 진도를 나간 거니까 9번, 10번까지 공부해주고 적분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또 나중에 요 내용들만 정리해서 배워.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나 여기 구해서 적분한 여기 이렇게 점에 잡혀 구해서 적분한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A, B 따로 구한 사람은 반성해야 되고 못 푼 사람들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괜찮아. 오히려 그렇게 구한 사람만 반성해. 왠지 그렇게 구했을 것 같아. 됐지? 그래,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뭐 11번, 12번은 선생님이랑 하면은 뭐 이거는 그냥 바로 근데 나랑 이걸 공부한 애들이 이거를 그렇게 안 풀어가지고 충격받았어. 겁나 혼났어. 그래가지고 상담할 때 아까. 자, 넘어가고 나머지는 뭐 영상 보시고 욕심나는 사람들은 영상 보시면 되고 덮프 시험지는 절대 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제 한 바퀴 기본적인 거 다 돌리고 6평 전에 이 덮프 3회차, 덮프 4회차 시험지는 6평 전에 한번 다시 꼭 풀어봐. 좋은 처방이 될 거야. 알겠지? 꼭 다시 풀어야 돼. 해설서랑 해설 영상은 다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6평 전에 꼭 다시 푸세요. 우리가 6월에 나올 수 있는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시험 난이도의 진짜 밸런스는 비슷하고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은 시험들이기 때문에 되게 적절해.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16번은 넘어갈게. 이거는 우리가 한 내용이지. 맞춰 써야 됐던 문제고. 자, 그 다음에 17번은 의외로 많이 이걸 왜 아니, 이거 뭐지? 심지어 이거 밑조건이 문제에 관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아. 자,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설마니 이거 로그 3의 x로 안 바꾼 친구들 없지? 그 다음에 보자마자 이거 로그 9의 x로 안 바꾼 친구들 없지? 표정들이 안 바꾼 것 같지, 왜? 3의 여기 2분의 1,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로 빠져서 얘가 10보다 작다. 요거 2분의 5의 로그 3의 x이자 5와 10 사이 5로 나누고 2를 곱하시면 로그 3의 x가 2보다 크고 로그 3의 x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x의 범위는 요거 로그로 바꾸면 9, 로그로 바꾸면 진수가 81이 되니까 9와 81 사이. 내가 말했던 뭐 밑조건이 문제에 관여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냥 바로 요거 세면 되는 거야. 그래서 둘 다 등호 없으니까 뺀 다음에 빼기 1. 하나가 등호 있을 때는 그냥 빼고 둘 다 등호가 있을 때는 뺀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돼. 왜요? 라고 묻지 마. 이거는 1과 3 넣어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쉬워. 됐죠? 자, 왜요? 라고 묻지 말라면서 대답했네. 넘어가서 18번이 우리가 막혔을 거야. 18번이 또 아까 말했던 고1 수학 잘 공부했니를 의도해서 낸 거야. 선생님도 고1 걸 한참 만에 했기 때문에 뭐야? 왜 바로 안 나오지?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 아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 고작 18번인데? 근데 문제는 되게 잘 만든 거야. 요새 수능 스타일이야. 수능이 자꾸 이런 식으로 고1 거 가지고 지금 자질구레하게 짜증나게 해, 사람을. 내가 밥을 못 벌어먹어 이러면 자꾸 고1 거 섞어가지고 어렵게 나면. 근데 되게 잘 만든 거야. 요새 경향이야. 자, 일단은 요거 계산된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할게. 요거 계산된 값을 베타라고 할게. 그럼 여기 물론 우리 아직 여기 진도 안 나갔어. 그냥 보세요. 이 부분 학습 안 된 친구들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시그마 AK,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시그마 AK 마이너스 6의 시그마 BK.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 귀찮아서 안 쓴 거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되고, 내가 지금 요거를 알파라고 놓은 거야. 이거 계산된 값을 베타라고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얘네들은 어떻게 정돼? 여기 이거 플러스 1이구나. 여기 마이너스 앞으로 뽑혔으니까 플러스 1 돼서 얘네들은 전체가 이제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는 했을 거야.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2알파 마이너스 6베타 마이너스 10 가지고 요거 이제 이렇게 시그마 각각의 시그마로 쪼갤 수 있지. 그럼 요거 시그마 각각의 시그마로 쪼개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 얘 가지고 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야. 쟤 가지고 얘를 구하시오. 난 깜짝 놀랐어. 되게 아마 처음일걸? 이 문제가 처음일 거야. 엔제 사설에도 없었고 기출에도 없어. 얘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이거 이쪽으로 넘기고 요거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넘겨서 완전 제곱꼴로 바꾸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 얘네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넘기는데 마이너스 10을 넘길 때 플러스 1 이렇게 쪼개고 베타 제곱 마이너스 6베타 여기 플러스 9 이거 는제로.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 플러스 3. 자, 됐지?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 행동이 고등학교 1학년 거야. 그래서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1 베타는 마상. 너무 잘 만든 거야. 아마 맞힌 사람들도 막 돌고 돌아서 맞췄던지 숫자를 넣어서 맞췄던지 이렇게 맞췄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나도 잘 만든 문항이다. 이게 됐니? 그래서 너 당황했어 이 문제. 설마. 그래서 이런 거에서 이제 만약에 막혔으면 시험이 이제 선생님 저 수능보다 못 봤어요 이런 친구들도 생길 수 있어. 왜냐면 이런 거 지금 많잖아. 얘뿐만 아니라 앞에도 있었고. 이해되죠? 그리고 20번은 생긴 거 보고 아마 넘어갔을 것 같아. 이거 이제 오늘 그 삼각함수의 그래프 배우겠지? 오늘 삼각함수의 그래프 배울 건데 20번은 생긴 거 보고 내 거 아니야. 그러고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풀었어? 겁나 쉽지? 겁나 쉬웠어 안 쉬웠어? 겁나 쉬워. 볼게. 잘 봐 선우야. 자, 얘 절대값 붙으면 항상 식을 정리를 해주는 거야. 정리해주면 얘네 sin x, 코사인 x보다 작다일 때 요거 알맹이 마이너스 달고 나갈 거니까 요렇게 요 범위에서 마이너스 달고 나갈 거야. 여기 위에다 식 정리한 다음에 정리된 걸 쓸게. 마이너스 달고 나가면 마이너스 2의 sin x에 마이너스 코사인 x에 더하기 2의 sin x에 더하기 코사인 x 이렇게 정리되지? 자,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지워져? 여기 sin x랑 sin x가 지워지면서 플러스 2 코사인 x 플러스 2 코사인 x 4 코사인 x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자, sin x가 코사인 x보다 크거나 같을 때 앞에 게 크니까 얘네 부호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대로 나가는 거야. 2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그럼 얘네들 다 계산하면 이거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내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이거 너무 어려워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판단하는 거야. 이 행동까지 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걸 해봤는데 다음에 모르겠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러면 그때 넘어가는 거고. 근데 쉽지? 그 그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fx 그림이 바로 그려져. 얘네들 sin x 그리고 코사인 x 그려서 여기가 2파이 여기가 이제 2파이 최대값은 4 최소값은 마사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고 문제에서 코사인 x가 크면 코사인 x로 나간대. 사인 x가 크면 사인 x로 나간대. 큰 거를 잡아달라는 거야. 사인 x가 큰 부분은 사인 x, 코사인 x가 큰 부분은 코사인 x. 자, 그 다음에 사인 x가 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야. 됐지?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끝에 빵꾸가 뚫려져 있어. 얘도 사야. 이렇게 사야. 네, 끝에 빵꾸가 뚫려져 있고 지금 이게 파란색이 현재 fx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뭐한데? y는 k와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대. 한 점밖에 없거든? y는 k 딱 거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점이 하나밖에 없다고. 얘인 거야. 그럼 그때 x가 가장 작은 걸 a, x가 가장 큰 걸 b다 라고 설정해 달래.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든 뒤에 우리가 삼각형 ABP의 넓이를 최대로 만들어 달래. P는 파란색 함수 위의 점이래. fx 위의 점. 어디가 P가 돼야 돼? 여기가 P가 돼야 돼.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만들면 되는 거야. 되게 쉬운 문제야. 그지? 선생님 어려운데요. 아직 안 배워서 그런 거고 그 친구들은. 지금 아직 안 배운 거잖아.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여기가 4고 얘네들은 사인과 코사인의 교점이니까 4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사인과 거기서 주기만큼 간 거라고 볼 수 있나? 주기만큼 간 건 아니지. 얘네가 코사인에서 봐봐. 코사인에서 이렇게 봤을 때 0으로부터 4분의 파이만큼 떨어지고 2파이브로부터 4분의 파이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4분의 7파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요 길이가 얘에서 얘를 빼는 거고 그럼 얘네들의 길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3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삼각형의 높이만 구하면 되고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는 지점이 2분의 루트 2야. 최대값이 1일 때 여기 함수값이 2분의 루트 2인데 이건 최대값이 4배가 돼 있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의 4배에서 2루트 2. 여기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야. 높이는 그래서 4루트 2. 그래서 얘 곱하기 2분의 1하고 정리하면 된다. 자, 넘어갈게요. 끝났어.
21번, 22번에 대한 해설은 영상 보시면 돼요. 영상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안 푼 문제에서 이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것도 되게 많았었어. 그래서 이제 수업시에 지금 안 푼 거에서도. 자,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게 맞고, 3점짜리는 좀 약간 밸런스가 어떤 건 되게 쉽고, 어떤 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를 3점짜리에 넣어놓기도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7번 같은 경우나, 예를 들어, 이게 뭐지? 라고 느끼게 되는 거 한 6번, 7번 정도. 근데 그러다 갑자기 8번이 겁나 쉽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점짜리의 밸런스는 실제로 수능과 조금은 달라. 수능은 저렇게, 이게 뭐지라는 거 잘 안 만들어. 여덟 문항 중에 한 문항만 그렇게 만들어. 이게 뭐지라고 하는 문항은 한 문항만 그 정도로 만든다. 됐나요? 자, 그래서 3점까지는 그 한 문항도 지금 딱 요 정도야. 이 시험에 한 문항 혹시나 어렵게 될 문항들도 한 요 정도, 7번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게 돼. 됐나? 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너희가 3점짜리 다 맞추고, 확통이나 이제 확통 선택이 많으니까 확통으로 여기서 얘기를 할게. 확통에 3점짜리를 다 맞추면 그것만으로 48점이야. 그것만으로 48점. 됐죠? 그러면 4점짜리 3개 찍어서 못 맞추겠어? 그러면 60점. 됐지? 넘어갈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나머지는 영상 보시면 해설이 돼 있을 겁니다. 공통과 미적분 위주로 좀 해설을 할게요. 자,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6평, 9평 스타일의 문항이죠. 작년 6, 9평에서 삼각형을 주지 않고 우리가 그려서 해결하게 하는 문항이 출제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역시 그런 스타일의 문항이지만 얘는 문제가 쉽죠. 그림만 제대로 그리고 문제는 다 풀진 않을 거예요. 그림만 제대로 그려서 이제 우리가 요런 길이가 AP, 문제에서 AP, PQ가 같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AP, Q, B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그 다음에 길이 표시해 준 다음에 이루트오 표시해 준 다음에 BQ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니까 이 길이를 구하러 들어갈 거고 지금 반원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 또 지름이 주어져 있으니까 요런 보조선 아니면 요런 보조선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둘 다 문제가 다 풀려요. 참고로 둘 다 문제가 다 풀리고 요렇게 보조선 하나를 그으면 얘가 이제 저는 이렇게 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도 풀립니다. 근데 요게 조금 더 어려워요. 조금 더 어렵고 그냥 가이드만 할게요. 자, 여기가 문제에서 10이라고 주어져 있어서 여기가 10 우리가 구하는 거 x 그럼 여기는 루트 100-x의 제곱 이렇게 놓고 자, 얘가 지금 사각형이 내접하고 있으니까 여기 세타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놓으면은 x로 표현되고 이 삼각형에서 이루트오 x의 식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도 역시 x의 식 이렇게 되면서 코사인 법칙으로 문제 풀리고 보조선을 이렇게 안 긋고 이게 좀 더 어려워요. 이렇게 긋는 게 이제 좀 더 문제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그어서 아이디어는 똑같습니다. 여기 직각 놓고 이러면 길이가 여기가 바로 나오죠. 길이가 바로 나오니까 코사인 값도 바로 나오고 여기 세타라고 놓고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놓는 설정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풀면 조금 더 여기서 코사인 법칙 하면 문제가 더 쉽다 라는 거. 자, 어쨌든 두 가지 방향 중 아무거나 가도 되고 또 이제 물어보더라고. 이거 말고 딴 풀이 없나요? 다른 풀이도 많아요. 이 문제는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보니까 정답률도 꽤 높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100점이 있더라고. 전주 지점에. 혹시 알고 있었어요? 100점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와. 그래서 100점 훌륭한 친구가 있구나. 그래서 혹시 앉아있을까 했는데 앉아있을 리가 없죠. 100점인데 이미 풀었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달린 문항으로 이제 저 문제들을 풀면서 영감이 오는 문항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문항들이나 기출 문항들을 넣어놨어요. 작년 아까 말씀드렸던 6, 9평이랑 비슷한 문항이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아예 이제 말만 하고 넘어갈게요. 10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이죠. 여기서 fx,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생각해서 얘가 a 더하기 3의 수렴하고 0분의 0꼴 때문에 f2는 0이 되며 f2가 0이 되면서 얘 미분계수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A에 x-2, x-b라고 놓고 그냥 극한으로 풀어도 되고. 근데 이제 이 문제 풀면서 약간 망설였던 순간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실제 시험지에서 풀면서 시험 시간에. 이게 계산이 이렇게 단순하게 복잡하게만 가도 되나? 그래서 이게 육평 느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시계개수, 미지수 개수는 다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쉬운 방법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낳게 하는 문항. 물론 근데 쉬운 방법은 없죠. 그냥 그 설정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식 그대로 F는 0이 된다. 여기서 이제 4분의 F'2의 값이 나오거든요. A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하게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문항이다. 그래서 수능은 지금 이게 이제 선생님들끼리 스터디 이 모임이 있거든요.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그 스터디에서 선생님들끼리 얘기를 나누는데 요새 수능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뭐 뉴런이나 뭐 갯대잡이나 이런 여러 인간 교재들에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수능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도구들로만 뭐 문제가 쉽게 빠르게 풀어낼 수 있게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공통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냥 좀 지저분해도 이런 문항. 우리가 예를 들어 작년 수능에 뭐 21번 문항, 20번 문항 이런 것들 다 도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계산의 행동과 단순한 이제 그냥 발상과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문항들로 거의 구성이 돼요. 작년 수능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넓이 공식으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든지 변곡점 공식을 적용해서 빠르게 풀 수 있다든지 뭐 길이비가 임팩트 있게 쓰인다든지 이런 것들 뭐 지소로그 함수의 등차 등비 관계가 임팩트 있게 쓰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출제자들이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해진 건 뭐냐? 이런 사설에서 이거는 문의 기출에도 많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도구들은 기출을 베이스로 만든 거거든요. 뉴런도 다 기출을 베이스로 만든 거예요. 자주 출제되는 기출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내기 위해서 그런 유형들을 빠르게 풀어내기 위한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이야. 인간 교재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사용하는 교재도 마찬가지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걸로만은 많은 문항을 풀어낼 수 있는 시험은 이제 많이 배제됐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엔젤을 많이 접해야 된다. 엔젤을 많이 접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더 강조할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이 문제는 넘어갈게요. 자, 그럼 11번은 주의점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주의점만. 혹시나 이거를 진짜로 x세제곱 마이너스랑 2x랑 2분의 1x를 같다라고 놓고 이 점을 찾는 순간 느낌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둘 다 기함수기 때문에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아서 얘를 a라고 생각해서 0부터 b까지 적분한 게 넓이가 된다. 요 정적분한 게 얘에서 얘 뺀 게 이제 넓이가 된다. 그렇게 푸셔야 돼요. 혹시나 좌표 구하는 순간 공부 제대로 안 한 겁니다. 됐죠? 넘어가도 되겠죠? 옮겨서 하는 거야. 좌표 구하는 사람 묻진 않을게. 손 들라고 하진 않을게. 여기도 있을 겁니다. 좌표 구하면 안 돼요. 자, 넘어가시고 요새 이제 13번에 고정돼서 출제가 되죠. 13번에 고정돼서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13번에 제 느낌인데 13번에 정적분의 활용이 들어는 갈 건데 똑같은 패턴의 문제 지금 우리 11번이나 뭐 13번 이런 스타일 작년 6평, 9평 그 스타일로 설마 똑같이 내겠어? 그래서 조금 다른 스타일의 넓이 문제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정적분의 활용 문제가 조금 다른 스타일. 자, 그래서 그런 문항들에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갈게요. 일단은 등차 수열은 특히 그냥 단순하게 일반항으로 쓰는 문항보다 문제 안에서 우리가 해석부터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문항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도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는 그 등차 중앙에 더해지는 항의 개수를 곱해서 이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 수능 도구들은 아마 절반 이상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 수업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인강을 보셔도 됩니다. 됐죠? 요새 거의 다 그렇게 그 패턴으로 그런 루틴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자, 보여드릴게요. 어떤 느낌인지. 첫째 항이 14고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자, 일단은 합의 식이 두 개가 나오면 옮겨서 빼서 그냥 우리가 A3부터 A7까지 합이지 않을까라는 거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좌변이 A3부터 A7까지의 합이다. 자, 우변은 5의 절대값 AK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A3부터 A7까지의 등차 수열의 합은
얘네들의 등차 중앙 A5라는 항의 5배 한 거다. 더해지는 항의 개수가 5개다. 얘가 5랑 절대값 AK랑 같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약분시켜서 A5가 절대값 AK랑 같다라는 게 이 식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자연수 K의 합이 16이다 라고 나오고 첫째 항이 14. 일단 첫째 항이 14고 절대값 가지고 놀면 음수인항이 반드시 포함이 된다라는 거겠죠. 등비수열도 마찬가지고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랑 얘 보고 공차가 음수구나 라는 거 일단 판단할 수가 있고, 됐죠? 공차가 음수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어떤 절대값 AK양이랑 AO랑 같아질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순간밖에 없어요. 보통 등차수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 나열해서 예를 들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절대값이랑 원래값이랑 같은 거 이렇게 한 쌍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3이면 절대값이 3으로 갖는 건 A5랑 뭐 어떤 특정 다른 항 이렇게 두 가지 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공차가 음수에다가 지금 그 K의 합이 16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케이스는 A5가 양수다. 그 순간 K는 5가 되고 이 순간 나머지 K 값은 11이 되며 A의 11은 마이너스 A5와 같다. 이 식을 이렇게 바로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얘를 넘겨서 여기서 일반항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일반항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그 내용들로 빠르게 풀 수 있는지 확인. A11 더하기 A5는 등차 중앙이 A8이라서 2A8은 0이다 이렇게 돼요.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A5 더하기 A11은 2A8 얘는 0이다. A8은 0이다. 그래서 바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혹여나 시작부터 여기다가 막 S7 일반항 넣고 S2 일반항 넣고 또는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다가 일반항 넣어서 정리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고3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일반적인 고3들이랑 다를 게 없고 그냥 온전히 피지컬로만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험에서 갑자기 꼬꾸러질 수가 있어. 선생님 좀 잘하다 갑자기 못해. 이렇게 계산이 많은 시험에서 계산을 많은 풀이를 가져가면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물을 안 줘. 내 7타 강사로서 그래. 이게 내 1타 강사면 물을 줬을 거야.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항이 그래도 이 13, 14번 중에서 이제 15번도 어려웠지만 쉽진 않았지만 이제 13번 문항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들 맞췄더라고요. 정답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풀게요. 이것도 정답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나오는 순간 연속 때문에 마이너스 f3과 f0 같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 때문에 미분 때리고 0 대입하고 0 대입한 것 같다 때문에 마이너스 f'3과 f'0가 같아야 된다라는 두 가지 조건 일단은 잡아놓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혹시나 요 hx 함수 미분할 때 조금 잘못했을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얘네들이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던 형태가 아니면 정리를 한 판 해주고 자, 근데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x의 dt는 얘네들 이 gx라는 것은 t, 적분변수 t한테는 상수 취급, 숫자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얘가 숫자면은 상수면은 우리가 적분할 때 어떻게 얘에서 얘 뺀 거에 그냥 그 상수 곱해서 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줘야 돼? 좀 마이너스 x gx로 바꿔줘서 생각하면 편하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미분하는 거야. h'(x) 가져가고 얘 미분하면 g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xgx 미분하면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x g'(x). 얘네들이 소거되면서 남는 것은 마이너스 x g'(x가 된다라는 거 일단 1차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x g'(x로 h'(x가 정의됐는데 그 hx는 양수에서만 그 값을 갖는다라고 나왔어요. 자, 만약에 g'(x가 x라는 인수를 가지지 않는다면 여기 마이너스 x에 의해서 좌우 부호가 변할 거 아니야? 즉 h'x가
이 마이너스 x에 의해 0에서 좌우 부호 변화가 생기고 있단 말이야. 됐어요?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기고 0 좌우에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됐죠? 자, 그럼 g'x가 그걸 막아줘야 돼. 왜? 0에서 그 값을 안 갖는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즉 g'x가 x라는 인수를 가져줘야 된다. 또는 g'제로가 0이다 라고 해석하셔도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실 때문에 g'x x라는 인수 가져야 되고 g'제로가 0이 되고 g'제로는 f'제로와 같겠죠. 그래서 걔가 0이 된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Y 0이 0이다. 그럼 F'Y3도 0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 일단 F'Y 자체가 F'Y이 지금 3차 함수거든요. F'Y 자체가 0에서 0이다. 그 다음에 3에서 0이다 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이라면 둘 중에 하나 접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지. 근데 일단 안 접하는 거로 빠르게 설명하고 갈게요. 이렇게 생기면 당연히 안 되겠지. 여기서 또 다른 양수에서 극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 이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보면은 이제 우리가 0 좌측에 만들어야 될 게 만약에 혹시나 F'이 이렇게 생겼다면 현재 3에서만 극값을 갖는 건 맞는데 만약에 이쪽에서 또 다른 X절편 자체가 존재했다면 얘네 평행이동 시킨 거 얘가 음수 쪽에서 또 극값을 갖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이런 포인트들에서. 이해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수에서만 극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에 모순이 생기고 그렇다면 F'X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 0과 3에서 X절편 가지는데 둘 중에 하나에서 접하는데 0에서 접해야 되겠지. 됐어요? 이렇게 생길 것이다. 자, 그래서 F'X가 이렇게 정리되고 그러면 얘네 평행이동 시킨 거 3만큼 평행이동 시켜서 마3 3도 0으로 갈 거고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뚫는 형태가 F'의 X 더하기 3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최종적인 형태는 얘네 도함수의 최종적인 형태는 여기다 쓸게요. G'X의 최종적인 형태는 마이너스 F'의 X 더하기 3 그 다음에 F'X가 됐으므로 얘 꺾은 거 뭐 굳이 이건 안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 얘 꺾은 걸로 이렇게 가져가지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얘를 가져가주는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F'X가 이런 형태. 그래서 3에서 극값을 갖기 때문에 A가 3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이제 F의 3을 구해달라는데 노란색이 F'X였었으니까 얘네 적분 때리면 적분 때린 식은 이제 이런 형태가 되죠. 적분 때린 개형은 자, 얘네들의 개형 fx의 개형은 이런 형태가 되고 0에서 3중근 c를 이렇게 걷을 때 0에서 3중근 그 다음에 길이비 때문에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4로 떨어지게 되겠죠. 3대 1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4에서 실근 하나 즉 fx는 x의 3승 최고차의 계수 1 x 마이너스 4의 플러스 C꼴로 생겼다. 그럼 마무리를 뭘로 짓는다? 마이너스 F3과 F0 같다로 마무리 지으면 C가 2분의 27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쉽지 않은 문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답률이 50% 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 빨리 풀었습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한 가지 평가를 분석을 하자면 요새는 지금 이 hx처럼 여기 주어진 hx처럼 부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주더라도 평범하게 생기지 않는 걸 준다. 그래서 이 평범하게 생긴 거 우리가 뻔한 함수들 말고 평범하게 생기지 않은 함수를 줌으로써 좀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 기출로도 이런 문항들이 있죠.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평범하게 생기지 않는 부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이제 내려고 해요. 알겠죠? 이게 단순한 조작으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자, 이런 형태들 많이 출제한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으로 갈게요. 되게 목마르네. 이게 약간 청개구리야.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 물이 있을 때 목이 안 마르거든. 목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험 자체가 이제 점수가 높은 친구들이 많아. 이제 이 10 여기 잘못 나온 거고 여기 14번. 14번 이전에 멘탈이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멘탈이 무너질 만한 문항이 한 문항 정도 있어. 13번이나 아니면 그 앞에서 혹시나 계산 틀렸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멘탈이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가 이제 뒤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왜? 이 14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4번이
이제 앞에서 막 시간 쫓겨서 왔으면 막 덜덜 떨면서 이 문제 보면은 아씨 왜 이렇게 오래 생겼지 이럴 수 있는데 문항이 문제를 이제 빌드업 하다 보면 이거밖에 될 수 없는데 이거밖에 될 수 없는데 이거밖에 될 수 없는데 라고 하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요. 자, 일단 y축은 그리지 않을게요. ab가 정확치 않으니 y축 그리지 말고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그리면 2의 x의 제곱을 이제 꺾은 거니까 x축 대칭시킨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이렇게 끊겼을 것이고, 자, 근데 여기서도 얘도 바로 그려지네. 그 a에서 점근선을 갖는다. 자, 그래서 a에서 점근선을 가지는 증가하는 로그 함수고,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되고, 일단은 여기까지 그려서 b가 어딘지 모르니까 너를 b라고 하자. 근데 시험 시간이었다면 나는 얘를 b로 할래. 뭔가 특이한 상황이 정답을 낳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은 설명이니까 얘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b 이전에는 로그 함수는 이렇게 정의되고, 이제 여기 색칠돼 있으니까 색칠 다 표현해주고, 이제 마지막 거 만들 거는 이제 누구를 만드냐면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다 라는 지수함수를 만들 거야. 자, 그러면은 지수함수가 지금 마이너스 12가 점근선이 돼서 일단은 안 되는 걸로 다 그려놓겠습니다. 시험 시간이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지? 자, 근데 일단은 안 되는 걸로. 자, 얘가 점근선이었어. 얘가 증가하다가 얘네를 절편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볼게요. 자, 이미 t를 그었을 때 fx 이꼴 t를 그었을 때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게 몇 개가 나와? 겁나 많이 나와. 여기서 겁나 많이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 안 되는 거야. 이 상황을 일단 막아줘야 되지. 이 상황을 막는 방법은 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일단 내려주면 딱 얘에서만 2개가 되고 그 위로는 다 1개가 되고, 이게 조금만 더 올라가는 순간 얘네들은 2개씩 바뀌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t 값을 찾았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죠. 여기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 무수히 많은 t 값이 나오게 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쪽으로 좀 당겨 그릴게요. 당겨 그려서 이제 최종적인 개형을 그리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됐겠구나. 여기가 이렇게 돼서 들어갔으면 됐겠구나. 자, 그럼 볼게요. 최종적인 개형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지금 빨간색 얘와 요렇게 두 순간에만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고 나머지 포인트는 전부 다 3개나 1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야. 문제가 이렇게 끝나게 되고, 마지막 식 세우는 거는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A 대입한 거랑 여기가 B거든. 지금 A를 요 함수에 대입한 거랑 B를 얘한테 대입한 거랑 같다. 즉 마이너스 2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B를 2의 B제곱 마이너스 12에 대입한 거랑 같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B를 어디다 대입한 거? 로그 함수에 대입한 게 0이 돼야 된다. 로그 2에 B마 A가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B마 A가 1 여기다 넣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멘탈을 잘 챙겨왔으면 이 문제 그냥 보자마자 그려놓고 막 수정하면서 한 3분 안쪽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 근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점근선 조율하면서 교점의 개수 세는 문항, 예를 들어서 이게 2024학년도 문제거든요. 2024학년도 때 그때 이게 엄청 많이 나왔어. 재작년에 엄청 많이 나오다가 작년에 갑자기 이제 그래프 주고 푸는 문항 위주로 다시 바뀌었거든. 물론 작년에 이제 20번의 지수로 함수가 나오면서 합성 함수가 나오면서 그냥 단순한 계산 위주의 문제가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갑자기 또 점근선, 작년 이전에 2년 연속으로 23학년도, 23년도 수능이랑, 그러니까 정확히는 24학년도 수능, 연도가 맞니? 24학년도 수능, 23학년도 수능, 이때에 이렇게 점근선 조율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구간을 조율하는 문제라든지 얘네들을 조율하면서 이제 교점의 개수를 맞추는 형태의 문제들 많이 출제되다가 작년에 그걸 깼어요. 작년에 6급형에서 이미 그걸 깼고 수능에도 역시 그걸 안 냈어.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지수로 함수의 그래프가 다시 이런 문제로 회귀할지, 아니면은 그냥 그래프 주고 푸는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문제로 나올지, 그건 아직 판단되지는 않는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은 이제 흔히 말하는 사설틱한 문제다라고 해서 사설틱한 문제입니다. 기출에 활용되지 않은 아이디어로,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자체가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어.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대놓고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로 함수를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더더욱 없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디선가 본 것 같지만 근데 되게 생소하다는 느낌은 좀 어디선가 볼 가능성이 적지. 기출에서 거의 없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 볼게요. 자, 일단 fx 그릴게. 근데 fx 그리는데 이제 구간이 미지수고 자, 얘네들 2차 함수인데 a의 부호가 뭔지 몰라. 그래서 대충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모르니까 대충 그려야지 뭐. 2차 함수로 생겼다. 얘네 마음이네. 웃고 있네. 이제 2차 함수로 생겼고. 자, 이제 얘네들 구간의 양끝이 b다. 마이너스 b와 b다. 자, 그 다음에 y는 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 바깥쪽에는 y는 x로 생기고 일단은 그래프 중복돼서 보면 좀 그림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중복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y는 x를 그릴게. 일단 a가 엄청 작은 음수였다라고 생각할게. 쭉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할게. 문제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얘를 올려 그리든 내려 그리든. 자, 어쨌든 이렇게 놓고 지우고 얘네들 등호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현재 f의 x입니다. 됐죠? 자, fx가 이렇게 생겼고 ft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겼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 정의된 함수 보니까 얘네가 요 함수 얘도 이 함수를 ht라고 표현할게요. ht라고 표현을 하고 얘네들 마이너스 그냥 t 플러스를 그냥 대응시키면 얘네들은 f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t의 우극한 그대로 가져가지는 거야. 즉 ht라는 함수는 t가 설정이 됐을 때 마이너스 t에서 우극한을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t에서 우극한을 보라.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요 행동은 많이 해보지 않았겠지만 일단은 내가 저 ht 함수를 그려볼게요. ht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ht 함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t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얘의 함수값은 누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t에서 우극한 됐죠? t가 얘로 설정됐다면 여기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t에서 우극한 똑같겠지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t에서 우극한이나 마이너스 t에서 함수값이랑 똑같지. 그거를 여기다 갖다 찍겠다 이런 얘기야. 이해돼요? 자, t 얘로 설정돼 마이너스 t 얘로 설정될 거고 거기서 우극한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그걸 여기다 그대로 찍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ht의 마이너스 b부터 b까지의 개형은 또 웃네. 이렇게 웃는 얼굴이 되겠지. 웃으세요. 이 해설을 듣고 있다는 거는 울 가능성이 높지만 웃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만 웃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로 생겼겠지. 저기는 보지 않겠다 이거야. 똑같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이 경계점, 이제 경계점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가 된다라는 건 이제 아마 짐작할 수 있고 t가 얘로 설정이 이렇게 됐어. 즉 t가 b가 됐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마이너스 t의 우극한을 보는 거야.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 t에 대한 함수값, t가 b일 때 해야 되는 함수값은 마이너스 t의 우극한인 얘가 와서 색칠이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와서 요 값이 와서 색칠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쪽도 한번 볼게요. t가 마이너스 b로 설정이 됐어. 그럼 거기서 ht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t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t 여기로 가고 우극한 보면 b지. 요게 되겠지, 요게. 그래서 b가 그대로 찍히게 되는 거야. 요게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이제. 자, t가 얘로 설정이 됐어. 그럼 어디로 가? t가 얘로 설정이 돼. 그럼 마이너스 t로 가주셔야지. 마이너스 t로 가주시고 거기서 우극한. 근데 그건 여기서의 함수값. 그걸 여기다 갖다 찍어주는 거야. 됐나요? 자, t가 조금 더 멀리 떨어졌어. 자, 그러면 마이너스 t도 조금 더 멀리 떨어지고 그걸 여기다 갖다 찍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런 직선이 됩니다. 마이너스 x가 된다고. 됐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이제 이 나머지 잔여 구간은 마이너스 x로 생기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값 대략 이 정도에 있다라고 찍고, 자,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함수값이 얘로 정의됐기 때문에 이런 개형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선생님 A가 이게 위로 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 해석은 똑같아. 해석은 똑같아요. 어디에 색칠되고 요 구간이 마이너스 x가 되고 이 것까지 다 똑같다고. 가운데 이차함수로 그려주고 똑같다고. 그래서 그냥 얘로 일단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해석은 두 개가 그려졌다면 우리가 매번 하는 거야. ft랑 마이너스 3ht. ft 마이너스 3ht의 불연속점이 한 개다 라고 설정된 거. 자,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걔네 조금 깔끔하게 보이게 하려고 표로 그려서 설명드릴게요. 자, gt라는 함수는 ft에 여기다가 3gt라는 함수를 뺀 거야 라고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근데 얘네 지금 두 개, 나머지 구간은 다 연속이야. 마이너스 b랑 b를 제외하고는 다 연속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마이너스 b와 b가 될 거야. 그럼 내가 그 함수 gt 함수에 마이너스 b에서의 좌, 마이너스 b에서의 우, 마이너스 b에서의 함수값 확인해주고, b에서의 좌, b에서의 우, b에서의 함수값 확인해주고, 걔네가 한쪽에서는 같아져야 되고 한쪽에서는 달라져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 되겠구나. 자,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집중해야 돼, 좀. 자, ft 마이너스 b마 그러면 얘네 어떻게 돼? 마이너스 b마 그러면 얘가 되지? 요거 체크해 놓을게요. 요거 마이너스 b, 요거는 b. 얘는 정확히 b제곱 마이너스 얘는 아니지. 얘가 아니지. 얘가 어떻게 돼? 요 값은 b제곱의 마이너스 a. 요거 뭐 굳이 표현하자면 요건 a가 되는데 사용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 요거 x제곱 마이너스 a에 b 대입한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a. 근데 이게 이렇게 쓰고 여기다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k라고 쓰고 설명할게. k라고 쓰고 저 값은 그냥 k야 라고 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마이너스 b마 그러면 걔는 뭐가 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뿔 그러면 걔는 뭐가 돼요? k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b. 3gt 볼게. 3gt. 누가 gt라고 썼어? 누구야? ht. 3ht 보겠습니다. ht 맞죠? ht. 3ht. 자, 3ht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b. 자, 마이너스 b에서 좌극한. 요거 아까 b라 그랬어. b. 그럼 3b. 이렇게 되겠네. 3b. 자, 그러면 이제 ht 마이너스 b에서의 우극한 k가 되죠. k. 얘는 k. 그러면 3k라고 써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얘네들 마이너스 b에서의 함수값 b. 이렇게 되면서 여기 b 떨어지게 되고, 얘네들 다 이제 어떻게 빼준다. 요거 마이너스 b 빼기 3b 이러면 여기 마이너스 4b가 되고, 자, 얘네들은 마이너스 2k 이렇게 될 거고, 그지? 이렇게 두 개 빼고 있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2b 이렇게 된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뭐가 이상한데? b 맞지 여기? 어디? 아, 여기 곱하기 3 아니구나. 오이 땡큐. 누구야? 좋아. 그래서 여기 빼면 어떻게 돼? 여기도 마이너스 4b 이렇게 된다. 자, 그럼 얘네 둘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k는 2b가 돼야 된다. k는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a였기 때문에 얘가 2b랑 같다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고, a는 b제곱 마이너스 2b랑 같다. 여기서 정답이 나오게 돼. 안 되는 것만 보일게요. 안 되는 것만 보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여기 볼게. b마 구할게. b마. b에서의 좌극한 k, b에서의 우극한 b, b에서의 함수값 b. 자, 그 다음에 3ht 들어가겠습니다. ht b에서의 좌극한 k, ht b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b, ht b에서의 이제 함수값 k. 근데 이거 3배 이렇게. 자, 그래서 얘네 둘 어떻게 한다? 빼준다. 얘네 둘 빼준다. 얘네 둘 빼준다. b에서의 이제 빼주면 얘네들 b마 3k 이렇게 된다. 됐죠? 얘네들 같아지려면 k는 마이너스 2b가 돼야 되고, 얘네들 같아지려면 4b는 b마 3k랑 같아져야 되는데, 이거 이쪽으로 넘기면 이게 뭐가 돼? 얘가 3k. 아니면 이쪽으로 넘겨. 3b는 3k, b는 마이너스 k.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b가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있어 없어? 없다.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얘는 무조건 불연속이 되는 거야, b에서. 따라서 얘네들이 같아짐으로써 마이너스 b를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a 더하기 b 구하라니까 얘네들 a 대신에 a 넣으면서 b제곱 마이너스 b. 이 식의 2차 함수의 양수 쪽에서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설정되면서 마무리.
됐나요? 대성이 지금 계속 이렇게 내고 있어. 옛날에는 이렇게 안 냈어. 이거 이런 함수를 준 다음에 마지막 계산을 단순하게 내지 않고 여기서 겁나 어렵게 냈어. 막 적분하고 막 지랄 아주 지랄 맞은 문제를 작년까지 냈어. 근데 이제 이런 문항을 안 내고 만약에 여기서 해석이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다면 마지막은 우리가 아는 내용대로 간결하게 풀리는 스타일이 지금 수능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수능이 이래. 우리가 못 보던 생소한 신유형의 문제 또는 해석이 있었다면 또는 어려운 해석이 있었다면 마지막 끝과정의 계산을 좀 쉽게 내줘. 뒤에는 우리가 아는 간결한 것들로 내주고 만약에 그냥 뻔한 내용이라면 마지막 계산들을 어렵게 내. 근데 지금 대성이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서 시험에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대성 3월 본 다음에 상담한 친구들한테는 대성 시험이 진짜 너네가 수능에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시험으로 봐도 돼요. 진짜 너무 분석을, 물론 쉽진 않아. 수능보다는 어렵지만 분석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수능에 대한 분석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출제했던 사람을 데리고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야. 출제했던 사람을, 최근에 출제했던 그 출제위원을 모셔와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자, 넘어가겠습니다. 주관식으로.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이렇게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만드는 것들 이제 관련된 문제들 넣어놨고 좀 생소합니다. NJ에서도 많지가 않아.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 자체를 다루는 거. 자, 넘어갈게요. 자, 보면은 20번 갈게요. 20번. 20번은 안 푼 사람은 반성해야 돼. 이거 안 풀 거야. 설명도 안 할 거야. 이거 네가 풀어. 그림만 그리면 끝납니다. 그냥 이거 그냥 절대값 분류해가지고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크다 일 때씩 어떻게 정리되는지,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작다 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그 행동만 해봤어도 개쉽구나 라고 느껴졌을 거야. 안 풀 거야. 그래서 혹시나 못 푼 사람들 아마 멘탈 무너져서 그랬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 또 이러는 거 아니야? 해설평에다가 저 새끼 문제를 안 풀어줘요 이러는 거 아니야? 한 문제 안 풀어준 거야. 한 문제. 저건 진짜 안 풀어도 될 문제라서. 그래 안 그래? 안 풀어봤지? 시험 시간에 안 풀어봤자 손 안 대봤지? 손 대봐. 이거 되게 쉬워 문제. 알겠지? 자, 일단은 넘어가고, 자 21번 갈게요. 21번 요거 다음 기출부터 보여줄게요. 이거 똑같은 설정에, 물론 문제 푸는 방향은 완전히 다르지만 똑같은 설정의 문제가 있어. 자, 여기 보면 물론 13년도 문제지만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접선 그려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또 B에서 접선 그려서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다. 우리 아까 위에 문제 0,0에서 접선 그려서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거기서 또 접선 그려서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하는 똑같은 설정의 문제야. 물론 이 우리가 푼 덮프가 더 어렵지. 어려운 문항인데 설정 자체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럼 이 문제 여기다 넣어놓은 이유는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어떤 공식이 활용되는 문항이냐면 변곡점 공식이 활용되는 아주 대표 문항이야. 대표 문항. 됐어요? 변곡점 공식이 뭔데요? 이제 말씀드리겠죠. 뭐 모르는 사람은 지금 알아두면 되고, 얘는 정말 많이 쓰여. 이제 시험에서 출제자가 이런 거 쓰는 것들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모든 걸 배제할 수는 없거든. 문제를 만들다 보면. 그래서 쓰일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자, 볼게요.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고 FE가 8이다. 자, 그 다음에 fx가 있고 fx의 0,0이라는 점에서 접선이 곡선 y는 fx에 만나는 점 중, 그러니까 0,0에서 접선 긋고 그 만나는 점 중 접점이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그 a에서 또다시 접선을 긋고 앞에 문제랑 똑같다고. 자, 그래서 또다시 접선을 긋고 다시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가 그 b에서 b가 나왔을 때 OA랑 OB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됐지? 자, 그럼 가볼게요. 일단은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3차 함수를 그릴게. 증가하는 3차 함수를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A와 B의 위치, A와 B의 위치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은 A가 음수라는 조건 때문에 0 왼쪽으로 놓여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요점 극점은 아니야. 여기 어딘가의 점을 0,0이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안 따져도 접근은 할 수 있어. 이런 사실을 안 따져도 여기 있네 뭐 여기 있네 이런 사실을 안 따져도 접근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접선 딱 붙는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점에서 만나게 되고 이 점을 A라고 하는데 문항에서 이 점을 A, 라고 둘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기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그 점에서 다시 접선을 긋는다. 그 점에서 다시 접선을 긋는데 걔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이 점의 X좌표를 B, FB라고 한다. 설정 자체가 이런 상황이야. 그림을 꼭 이렇게 안 그려도 지금 이후에 해석이 된다라고 했어. 자, 출발. 0 더하기 0 더하기 A, 0 더하기 0 더하기 A는 B,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B와 같다. 얘가 뭐랑 같냐면 변곡점의 X좌표에 변곡점의 X좌표의 3배와 같다. 모르고 있으면 반드시 아셔야 될 공식이야. 왜냐면 기출은 어쨌든 기출이 비슷한 문항이 안 나오더라도 정리는 해야 되잖아. 이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쨌든 기출에 많은 문항들이 A로 풀립니다. 자, 어쨌든 좋아.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두 가지가 있어. 이쪽으로 쭉 얘 정리하면 AA 지워지고 B는 마이너스 A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거 변곡점의 X좌표 역시 나오겠네. 그 X좌표는 3분의 A다라는 거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제 OA랑 OB랑 같대. OA랑 OB가 같대. OA랑 OB가 같으면 얘가 결론적으로는 여기 극값으로 떨어지게. 근데 그런 거 안 따져도 돼. OA랑 OB랑 같대. 뭐 일단은 완벽하게 그림은 그릴 수가 없잖아. 색도 없는 문항이기 때문에. 대략 같아. B 이런 데 떨어져. 이제 뭐 드라마틱하게 와서 이 정도에 떨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할게. 자, 근데 이거 좀 먼저 그 전에 봐야 되는 거. B가 마이너스 A래. 얘가 마이너스 A랑 같대. 자, 그럼 요거 잠깐 걔네만 따로 그릴게. 자, 여기 원점이 있고 OA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 좌표가 음수, 여기서 FA라는 A, FA가 있는데 얘를 연결한 거랑 자, 그 다음에 이쪽에 B가 마이너스 A로 떨어지게 되면서 간격이 똑같아. 근데 길이가 똑같네? 자, 그럼 뭐가 똑같다라는 거야? 이거 함수값이 똑같아져야 된다. 이런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성립하려면 극값으로 떨어져야 돼. 이렇게. 극값으로 떨어지게 돼. 근데 뭐 일단 그것까지는 안 밝혀도 정답은 나온다 그랬어. 이미 끝난 거야. 이거 뭐야? FA에서의 함수값과 F-A에서의 함수값이 일치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어. 자,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여기 위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 실제로 선생님은 첫풀이는 이거였어. 선생님의 첫풀이는 지금 위에 있는 걸로 먼저 들어갔어. 일단 막 시간 내로 풀어야 되니까 그림 빠르게 이렇게 풀다 보면 요거 이제 막 이렇게 여기 원점으로 놓고 얘를 A라고 놓고 얘가 B가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 이렇게 놓고 풀다면 요 생각으로 안 떨어지고 얘가 이렇게 갔을 수도 있어. 원점 왼쪽에 A, 오른쪽에 마이너스 A. A에서의 함수값 음수였고 마이너스 A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되면서 얘네들 이렇게 해서 FA랑 마이너스 F 마이너스 A랑 같아지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구하면 A가 0으로 나와. 그럼 틀린 거지. 근데 이거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자, 내가 여기서 접선을 그린다 그랬어. 그리고 현재 얘네가 여기서의 접선, 얘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갈게. 요 그림으로 보여줄게. 요거에 저런 상황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걸 요 그림으로 보일게. 자, 만약에 원점에서 접선을 그려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접선 그려서 이렇게 만나. 얘네 둘의 기울기가 같아질 수가 없어. 근데 위에 있는 요 상황은 얘네 세 점이 기울기도 같을 뿐더러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이게 돼.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놓이게 된다고. 자, 우리가 원점에서 접선 그어서 만난 점이 얘야. 접선과 3차 함수의 교점은 무조건 2개거든. 근데 이 세 점이 모두 한 직선 위에 있게 되면은 이 세 점이 모두 3차 함수 위의 점이거든. 세 점이 모두 3차 함수 위의 점이 돼버려. 접선과 교점이 3개가 되는 이런 모순점이 발생해. 이게 싫으면 아니면 얘네들은 여기서 그은 접선이랑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없고 둘 중에 하나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얘가 안 되는 거야. 얘가 되려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배제가 돼서 이 상황으로 들어간다. 이제 마무리 세기박으로 갈게요. 세기박으로 가서
얘네들 fx 함수 우리가 뭐가 3분의 a가 변곡점이다 라는 거 일단은 파악했고, 자 그래서 변곡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식을 세워볼게요. 변곡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식을 세워보고, 자 그러면 fx, f'의 x가 얘네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그러면 미분한 거는 3일 테고 요거 x마 3분의 a의 제곱에 뒤에 뒷파트가 플러스 아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할게. 요거보다 마지막 과정을 이렇게 할게. fx를 x의 3승에 더하기 px의 제곱에 더하기 qx라고 놓고 갈게요. 이렇게 됐지? 원점 지나니까 이렇게 놓고 f'의 x는 3x의 제곱에 더하기 2px의 더하기 q. 뭐 변곡점 구하려면 더블 프라임 구해도 되고 아니면 대칭축 구해도 되고 됐죠? 요게 3분의 a니까 요게 3분의 a니까 p는 마이너스 a와 같다라는 거 확인. 얘네 x의 3승에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에 더하기 qx. 근데 이제 얘네도 역시 qx 얘네도 역시 FE가 8이다라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조건 때문에 FE가 8이다. 2 넣어서 8 된다. Q도 A의 식으로 나오게 돼. 이해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나오게 돼. 자, 그 식 나오면 요거 같다라고 놓고 마무리하면 된다. FA, F-A. 됐나요? 생각보다 마지막 계산 쉽게 나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돼. 됐나요? 여기까지. 자, 우리 이렇게 풀 수 있다.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2번 볼게요. 22번. 근데 좋아요. 이런 문제들 넘어갈게요. 22번. 자, 22번이 지금 귀납적 정의야. 귀납적 정의. 22번이 귀납적 정의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귀납적 정의는 7분 있으면 무조건 푼다. 7분이 남아있으면 무조건 푼다.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란으로 안 둬도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지, 그지? 근데 7분이 있어야 돼. 중요한 건 7분이 있어야 돼. 7분이 없으면 풀지 말라는 거야. 3분 남아있으면 풀지 말라는 겁니다. 3분 남아있으면 풀지 말고 한 7분 정도가 남는다. 그럼 22번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내가 22번, 30번 남았어. 근데 30번 도전을 해봤을 거 아니야. 한 바퀴 돌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문항을 풀 거니까. 그럼 이제 30번, 22번, 30번 손도 못 대겠어. 다시 해석해야 돼. 처음부터. 그럼 차라리 22번을 푸는 게 나아. 7분이 남아있다면. 자, 그래서 22번은 요거는 나열해서 쭉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풀었던 거를 켜드리고 같이 그걸 보면서 갈게요. 이 4월 해설하면 왜 안 나와? 4월. 더 V해설 써라고 썼구나. 딱 이렇게 요 줄로 끝납니다. 문제가. 지금 딱 요 정도 과정으로 끝나. 자, 그래서 위에 문제 한 번만 보고 내려가 볼게. x가 2의 x의 제곱의 집합이다. x가 2의 x의 제곱의 집합이고 x는 1부터 20까지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n. 자, a1은 저 x의 집합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n 더하기 1은 다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랬을 때 a 6승분의 1이 x집합에 포함되도록 하는 a1의 값의 곱은 자, a 5, 6항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면 거꾸로 가면 되고 a 4, 5, 6이 전혀 나와 있지 않는 항들은 앞에서 가도 되고 근데 그래서 선생님은 앞에서 가봤어요. 일단은 a 6이 정확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a1이 일단 조건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2의 거듭제곱이라고 이렇게 2의 k승이라고 놓은 거야. 그럼 이제 저기 위에 조건식 보면 조건식은 여러분들 그 책 문제를 보면서 가면 돼. A1이 X집합의 원소니까 여기다 넣고 가는 거야. 아닐 때는 여기다 넣게 되는 거고. 됐지? 그에 맞춰서 A2는 바로 나오게 돼.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까 로그식에다 넣으면 K분의 1이다로 나오게 돼. 자, K분의 1이다로 나오면 K분의 1은 이제 A집합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 뭐야? 2 곱하기 이제 요거 그냥 이렇게 위에 식에다 집어넣은 거야. 2 곱하기 n, n은 여기 2야. 2 곱하기 2n에 여기 k분의 1 앞에 있는 항을 분모해 놓고 계산한다. 그게 2의 제곱분의 k가 된 겁니다.
그게 2의 제곱분의 k가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k가 3 같은 걸 수도 있고 k는 1과 아까 20 사이의 수잖아. 2의 k승, 그 k야. 2의 k승, k는 1과 20 사이의 수. 그 k가 1과 20 사이의 수, 뭐 3, 5 이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4, 8 이렇게 2의 거듭제곱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두 가지로 구분하자. 그 k가 2의 l승꼴일 때와 그게 아닐 때 이렇게 구분하겠다. 2의 l승꼴일 때. k가 2의 l승꼴일 때 l이 될 수 있는 값 제한돼. 4개밖에 없어. 왜냐하면 k가 1과 24의 수이기 때문에 2의 4승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됐죠? 2의 4승까지밖에 되지 않고 자 만약에 이게 1의 등호가 있었으면 l이 0인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돼. 근데 이제 뭐 그런 얘기도 없으니까 자 어찌됐든 그래서 1부터 4까지가 된다. 자 지금 위로 가는 케이스는 2의 제곱 k라는 게 최종적으로 2의 거듭제곱이 된 거고 2의 거듭제곱이 됐을 때 k에 2의 l승 집어넣으면 2의 l 더하기 2승 이렇게 되거든. 2의 l 더하기 2승을 아까 로그식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 l 더하기 2분의 1로. 그럼 얘는 a집합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어떻게 돼? 이제 다시 아래식에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에 l 더하기 2다라고 정의되게 돼. 자 그럼 요게 다시 이제 이게 2의 거듭제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l이 몇 개밖에 없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게 돼. l이 2일 때만 2의 거듭제곱이 돼. l이 2일 때만 2의 거듭제곱 되고 그거 계산하면 5분의 1이 되면서 역수치했을 때 이제 a집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a의 6승분의 1이 a집합에 포함되지 x집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럼 a가 나머지 거 1, 3, 4일 때 진짜 그거 만들어서 l 넣어보면 돼. 됐어요? 1, 3, 4 여기다 집어넣어서 넣어보면 l이 3일 때 a의 6승이 2의 제곱분의 1로 나오게 돼. 됐어요? 요 값이 l에다가 3을 집어넣어보면 5가 약분되면서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역수치한 게 x집합에 포함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됐으면 밑에 있는 것도 이해될 겁니다. 밑에가 더 쉬워. 밑에도 비슷해. 더 쉽지 않다. 비슷해. 자, 근데 이걸 풀라 그러면 3분 이상이 걸리겠지. 다 나열하면서 이제 또 L로도 두고 막 생각도 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 7, 8분 걸립니다. 자, 그래서 알고 풀어도 한 5분 걸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시간을 확보하고 풀면은 충분히 답을 구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자, 일단은 공통해설 여기까지만 할게. 공통해설 여기까지만 하고 미적 들을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지금 이동하기 애매하면은 그냥 오답 풀고 있어도 되고 이동해도 상관없어. 자, 1분 뒤에 시작할게요. 2분 뒤에. 27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실수할 포인트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냐면 그것도 포인트도 얘기하면서 갈게요. 문항 자체가 어렵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자, 보면은 자 문제는 뭐 어저께 시험 봤으니까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탄젠트 알파 x 다 그림에 표현되어 있고 f 프라임 4분의 파이가 5분의 루트 10 5분의 루트 10이다.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0이다. 이때 탄젠트 알파를 구하시오. 자 이제 확대하고 들어갈게요. 이제 여기가 2라고 나와 있지. 2가 맞니? 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보조선 긋는 거 뭐 다 했을 거고 자 여기 이 코사인 세타라고 잡는 것도 다 하셨을 겁니다. 이 코사인 세타라고 잡는 것도 다 했을 거고 자 요각이 이제 뭐가 되냐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도 다 잡았을 거야. 왜냐면 이게 알파니까 여기가 탄젠트 알파여서 자 여기까지 잡아서 알파 마이너스 세타까지 라고 놨으면 이제 얘네들 얘를 F 문제에서 세타라고 놓는 되는데 요거 F 세타가 이 코사인 세타의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데 혹시나 이제 여기서 내가 F 프라임 세타를 이따가 구할 건데 혹시나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오히려 이랬을 수도 있어. 얘를 미분하는 과정에서 D 알파 D 세타를 곱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있으신 분? 다행히 없네. 내가 처음에 그렇게 풀었거든.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D 알파 D 세타 이제 뭔지 알아? 이게 무슨 미분인지? 얘네가 만약에 누련을 봤으면 이거 라이프니츠 미분이라고 얘기하고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사실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는 과정인데 알파가 세타에 관한 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알파가 세타와 무관한 상수가 되는 경우로 꼭 구분해야 돼. 내가 이걸 안 읽었던 거야. 알파는 상수다 라는 말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라이프니츠 미분 시험에 자주 나오잖아. 시험에 자주 올해 작년에 걸렀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프니츠 미분 할 때, 적용할 때 상수다라는 말이 없으면 변수일 가능성이 높고 상수다라는 말을 콕 집어하면 그건 무조건 상수겠지, 당연히. 그래서 어떤 t에 대한 또는 세타에 대한 함수가 아니다라는 거 반드시 잡고 가야 된다. 자, 다행히 이제 그렇게 미분한 사람은 다행히 없어서 다행이고. 자, 그럼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그냥 어떤 숫자인 거야. 우리가 찾아야 될 숫자인 거고.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해? 그냥 이거 덧셈 정리 써서 식 정리한 다음에 복잡한 식을 미분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f 프라임 세타를 구하셔서 앞에 거 미분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여기 뒤에 거 그대로 알파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2 코사인 세타, 뒤에 거 미분하면은 이제 얘네들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돼요. 됐죠? 마이너스 속미분한 거랑 상쇄되면서. 자, 여기다 4분의 파이 세타에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누가 나오게 되냐면 코사인 알파가 딱 나오게 돼. 중략할게. 됐어? 계산 정리하면 코사인 알파가 딱 나오게 돼. 됐지? 덧셈 정리 써야 돼요. 4분의 파이 넣고. 그럼 코사인 알파 나오면 그거 갖다 그냥 탄젠트 알파 구하는 문제였어. 그래서 간략한 문제고, 요 정도는 오히려 라이프니츠 미분을 공부 안 했으면 실수 안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8번. 이게 내가 아까 100점이 있다 그랬잖아. 이게 되게 점수 분포가 특이하더라고. 100점이 있는데 90점대가 많이 없더라고. 80점대가 많고. 80점대를 꽤 있더라고. 그 다음에 70점대는 이제 거의 70점대가 많고. 더 미친 얘기하지 않을게. 미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그 88점이나 90점, 100점 맞은 그 고득점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풀었다라는 거잖아. 이게 뒤에 문제가 쉬웠었어.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렵긴 한데 28번이 되게 뻔한 상황이었었어. 그래가지고 볼게요. 자, 얘네들 상수 P와 정의역 이제 X가 0보다 크다 해서 연속인 함수가 있고, 실수 T에 대해서 fx-ft, x-t 얘 서로 다른 실근 x,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이 두 개야. x-t로 양변을 나눠서 x,fx랑 t,ft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보든지. 쉽진 않아. 그래서 아니면은 마이너스 ft 넘겨서 fx를 x-t에 플러스 ft라고 놓고 얘를 t,ft라는 포인트에서 t,ft에서 기울기가 1인 직선으로 보셔도 괜찮겠지. 됐죠? 요게 후자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문제 문항별로 다 달라. 근데 어쨌든 이건 후자가 더 쉬울 것이다. 그런데 fx가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 그런데 fx가 ln의 x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황이야. 그래프를 알고 있는 상황이야. 자, 거기다 대고 a가 어디 있어요? 양수라고 어디 나와 있는, 여기 a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지. a가 1보다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 알맹이 함수도 증가하는 녀석을 꺾을 거야. 증가하는 녀석을 꺾을 거야. 증가하는 녀석을 꺾으면 얘네 이렇게 생기겠지. 얘를 꺾으면 이렇게 생긴 걸 갖다 그리는데 얘가 연속이래. 그러면 얘네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행동이 설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연속은 뭔가 느낌이 벌써 싸하잖아. 아닌 것 같잖아. 케이스 1으로 더, 이건 얘네가 아닌 이유 찾아보세요. 자, 케이스 1으로 얘네들 이걸 잡고 들어갔겠지. 근데 얘 아무렇게나 차고 올렸겠니? 딱 봐도 상황이 어떨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케이스 1이 되겠어. 접선 기울기 일자리가 얘와 얘 동시에 접하는 상황이 정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그걸 케이스 1으로 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자, 그래서 그게 케이스 1이 돼. 그게 정답이 되는 상황이 돼요. 자, 이제 무슨 소리냐? 내가 얘네들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겨서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우리가 갑니다. t,ft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볼 거야. 자, 내가 이 밑에서 t,ft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리면 교점에서 한 개야. 자, 특이점을 잡으면서 갈게요. 이제 그렇게 가다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얘와 만나게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3개로 바뀌게 되면서 불연속 상황이 발생하겠지? 이해돼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자, 그리고 더 올라가자. 이게 첫 번째 불연속이 되는 순간이야. 얘네가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는 하나, 둘, 셋, 4개로 바뀌었어. 얘 이후로는.
그렇게 4개로 가시다가 기울기 일자리인 직선이 얘와 접하면서 얘와 동시에 접하는 상황이 돼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얘도 이제 그러면 이렇게 불연속점을 나와줘야 돼. 선생님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닌 거 하나만 보일게. 나머지 아닌 상황들은 그렇게 해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세요. 자, 만약에 이렇게 돼서 얘의 접선이 뚫고 있었다면, 이렇게 뚫고 있었다면, 그리고 이렇게 얘 특이점 낳는 거, 그리고 얘의 접선이 또 얘랑 접하는 것도 특이점을 낳겠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불연속점이 낳는 특이점을 낳는 상황이야. 교점의 개수가 변하는 상황 다 체크한 거고. 그럼 그때 t, ft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이쪽에서 셋. 얘 하나, 둘, 5개. 얘까지 총 몇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6개. 그래서 저런 거를 마침 5개다라는 걸 만족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었다. 웬만하면 접선으로 나오겠지. 그 접선으로 나오게 되면 너무나도 뻔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 둘, 3개, 4개, 5개의 불연속을 낳을 수 있는 t값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저 직선이 함수와 만나는 그 점을 t, ft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몇이야? K1, K2, K3, K4, K5가 되면서 K4가 문제에서 10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자, 얘네 경계점이 P인데 P 왼쪽에 K2가 놓인다라는 조건도 만족하게 되는 거야. 됐죠? 자, 나머지 아닌 상황은 여러분들이 파악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문제 진행하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lnx 더하기 3 미분해서, 자, 얘네 f'x 구하면 얘네들 lnx 더하기 3 미분 때리면 x분의 1 이렇게 돼서 얘가 1이 되는, 기울기가 1이 되는 x값은 뭐야? 1이지. 그래서 요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요 점의 x좌표가 1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다 1 넣으면 얘네들 몇 컴마 몇 지나는 거야? 1,3 지나는 거야. 1,3 지나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야? 얘네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의 마이너스 1 더하기,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냥 이렇게 x 더하기. 자, 근데 요 점도 나오겠네. 요게 10이니까 요 점은 10,10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저 밑에 있는 이 함수, 이 로그 함수가 지나는 점, ln에, a의 ln에 10에 더하기 b라는 거는 1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 값도 찾아볼게요. a 값도. 자, 요게 10이다라고 나왔는데, 요게 10이다라고 나왔는데 요 점,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그냥 미분했다고 쓸게. 여기 미분하면 얘네들 x분의 a 이렇게 되지. 얘가 1이 되는 그 x값이 10이었으니까 10분의 a가 1이 되면서 a는 10으로 고정, a 10으로 고정, a 나오게 됐고, b는 뭐가 되는 거야? 12의 마이너스 10ln의 10이 되는 거야. 12의 마이너스 10ln의 10 이렇게 정리 다 나오게 되는 거지, 순차적으로. 자, 이렇게 나오게 된 상태에서 문제에서 마지막에 뭐 구해달래? 이제 p를 구해달래. p는 누구냐면 얘네들의 경계점이야. 경계점은 누구와 누구와의 교점이야? lnx 더하기 3과 제 aln 더하기 alnx 더하기 b에 마이너스 붙인 거, a랑 b 알고 있으니까 교점 찾으면 그냥 끝나요. 계산 되게 빨리 나와. 그래서 얘네가 계속 그 원칙을 지켜가고 있어. 해석이 조금 들어가면 계산을 쉽게. 그래서 금방 나옵니다, 답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앞문제에서 막 막히고 오면 이런 문제들 쉬움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시간이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29번도 비슷하지. 이건 안 풀 건데 이거는 그냥 딱 고식만 세우고 마무리할게요. 설명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29번은 뭐랄까, 시간 때문에 못 푼 걸 거야 아마. 오답 해봤지? 어제 저녁에. 버렸니 시험지? 다다다다 구겼니? 자, 보면은 얘네들 그냥 넣으면 돼. 이게 설명할 게 없어. 해석하는 게 없는 문제야. 그냥 요거 r분의 1, 그러니까 얘 공비를 an 공비를 r, 얘 공비를 s, 얘 첫 항을 a, 얘 b라고 놓고 요거 a3분의 a2 r분의 1, b2분의 b3 s 그냥 이렇게 놓고, 요거 b1이라는 숫자 b로 해서 앞으로 뽑고, 시그마 bn분의 1은 이제 등비, 얘가 수렴하고 있으니까 등비 급수여서 1-b분의 1분의 이렇게 1-공비분의 s분의 1이 공비겠지. bn이 공비 s라고 하면 1-s분의 1의 첫 번째 항 b분의 1 이런 식으로 놓고 b1 앞으로 빠지니까 b 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까지만 식만 쓸게. 이거 식을 쓰자. 그래, 알았어. 여기 r분의 1, 여기는 나눠주면 곱하기 s.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거 두 개 다 소거되고, 자, 여기는 이제 남는 거
남는 거 1-s분의 1, s-1분의 s. 요게 3분의 4 r분의 s. 이렇게 돼. 그럼 요거 ss도 약분돼. 심지어 ss도 약분되면서 크로스로 곱한 것 같다라고 놓으면 r과 s의 식 하나. 우변도 똑같은 취지로 정리하면은 그냥 끝나, 그냥. 아마도 시간이 지금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일단 넘어가서 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할게. 30번 볼게. 30번은 시간내로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 시험지에서는 아까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는 그 극한으로 정의된 함수를 안 풀어봤으면 어렵겠지. 그것도 생각을 다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그 문제와 함께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30번 볼게. 자, 얘네들 fx가 4차 함수인데 얘네가 3개의 점을 이 3개의 점에서 함수값이 0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4차 함수 일단 우리가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3, x 빼기 p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자, 이제 그 4차 함수와 함께 어떤 삼각함수가 분자에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면서 gx를 만들었어. 자, 그 다음에 fx가 0일 땐 0이 된다라고 나왔고 밑으로 다시 내려가서 자, 일단은 요 해석이 여기서 많은 게 나와요. 모든 x에 대해서 gx, h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hx가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gx가 현재 뭐 얘네가 0인포인트에서 함수값 0 돼서 이거 자동적으로 만족하니까 우리가 얘만 눈여겨보면 되겠지. 자, 그래서 gx가 일단 얘인 경우, 즉 fx분의 사인의 k분의 파이의 x에 더하기 a에 곱하기 여기에 2차 함수 hx를 곱한 요 경우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를 이제부터 볼 거야. 자, 얘를 보는데 지금 fx라는 게 만약에 p라는 게 마이너스 1, 3이 아닌 값이라고 하면은 얘네들 4포인트에서 이렇게 뚫게 되겠지. 4포인트에서 뚫게 되면서 부호 변화점이 엄청나게 나오게 돼. 부호 변화점이 생긴다라는 건 무슨 얘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을 못 갖게 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 말? 부호 변화점이 생기면 그 부호 변화점 기준으로 2차 함수랑 곱해지면서 플러스다 마이너스던가 아니면 또는 반대로 마이너스이다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 무조건 발생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2차 함수가 얘네를 상쇄시켜주면 되잖아요. 2차 함수가 얘네를 중근으로 바꾸면은 부호 변화점 안 생기거든. 부호 변화점 안 생겨야 모든 x에 대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을 만들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상쇄시킬 수 있는 부호 변화점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2개의 포인트를 상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2차 함수는 2개의 부호 변화를 일으키지 않게 만들 수 있어. 자, 그러면 좋아. 얘의 2개의 부호 변화점 상쇄시킬 거야. 자, 근데 그럼에도 하나가 남지. 3개 있으니까 부호 변화점이. 하나가 남는데 하나 남는 거는 상식적으로 케이스 1으로 어떤 게 가장 우선시 될까? 이 P값이 중근이 돼버리면서 되지 않을까? 맞지? 그러니까 2차 함수가 나머지 두 인수를 부호 변화 안 일으키게 중근으로 바꾸고 중근이 아니지. 나눠지게 만들고 중근이라고 표현을 잘못했어. 자, 2차 함수랑 4차 함수랑 2차 함수 얘에 의해서 두 개의 인수가 약분이 돼버리고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게 x마3 뭐 예를 들어 x마4 이렇게 되면 부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p에 의해서 그게 중근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이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거 좋아. 그럼 p가 얘네 3개 중에 하나를 중근으로 바꾸는 상황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밑을 봤어. 밑이 지금 뭐로 가는 극한을 다루고 있어? 3으로 가는 극한을 다루는데 극한이야. 그러면서 삼각함수의 극한을 구하네. 그러면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자, 여기 p가 뭐인 걸 케이스 1으로 둬야 되겠어. 벌써 뭘 케이스 1으로 둘지 느낌 오지? 3으로 두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게 돼. 3으로 두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게 돼. 자, 담배도 안 피는데 자꾸 가래가 끓어. 잠깐 물 한 모금만 먹을게요. 자, 갑니다. 다시. 자, 그래서 오케이. 일단 케이스 1으로 fx
x 더하기 1, x 빼기 1, x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으로 놓는 게 일단 우선시 될 거야. 왜냐면 밑에 극한이 3으로 보내고 있잖아. 3으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얘네 이제 3으로 보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밑에 극한을 구하러 가볼게. 리미트 x가 3으로 간다일 때 얘네들 gx는 누구로 정의돼? gx는 이제 극한은 얘로 정의되겠지. gx 극한은 fx분의 x 더하기 1, x 빼기 1, x 빼기 3의 제곱 얘분의 사인 k분의 파이의 x의 더하기 a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자, 만약에 너네한테 그냥 여기서부터 단독으로 풀라 그러면 풀 친구들이 아마 많을 거로 보여요. 점수는 아직 모르고 있지만 많을 거라고 보고. 자, 이거 0분의 0꼴이 돼야 되지. 0분의 0꼴 돼야 되니까 얘네들 a가 아까 먼저 말했어야 될 게 하나 있기는 한데, 자, 아까 요거를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어. 아까 여기 얘네들 모두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hx가 fx의 두 포인트를 약분시키는 형태가 돼야 된다 그랬고, 하나가 얘네들 부호 변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중근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한 가지가 더 있어. 근데 그러는 와중에 얘가 부호 변화가 바뀌고 있으면 어떻게 돼? 요 사인 k분의 파이 x 플러스 a가 뭐 사인 함수가 이렇게 가게 되고 a가 이렇게 지나가게, 마이너스 a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 알지? 사인 a, 제가 최종적으로 생긴 함수가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냐고. 무수히 많은 부호 변화점이 생기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이렇게 생기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 여기서 a라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a라는 것은 1보다 크거나 같아지면서 얘 자체가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됐던 거야. 이해됐지?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인 상황인데 얘네가 3을 대했을 때 0이 되기 때문에 분자도 3대 0 시켰을 때 0이 돼야 돼. 사인 k분의 파이의 3파이 이렇게 쓸게. 3파이 플러스 a가 0이 되는 순간은 있어야 돼. a가 1보다 커져버리면 이게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a가 1보다 커져버리면 얘네들 이 값 자체가 0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이유는 알지? 이유는 알죠? 자,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거 그럼 뭐가? 얘가 0이 되려면 a가 될 수 있는 거는 뭘로 제한이 돼? a가 될 수 있는 것은 1 또는 마이너스 1로 제한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이 순간 k 값도 나오게 돼. 얘가 0이 된다가 k 값도 나오게 돼. 자, a 1이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돼. 사인 k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k 값은 뭐야? 입니다. 이렇게 2로 결정이 돼. 다른 건 없어. 다른 건 없어. k 값 자연수 k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값은 존재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2분의 3파이만 마이너스 1이잖아. 3분의 3파이, 4분의 3파이, 5분의 3파이, 6분의 3파이 마이너스 1로 만들 수 있는 값이 없다고. 자, 그래서 k는 2로 결정이 돼. 또 똑같이 요거 마이너스 1에서 넘겨. 마이너스 1에서 넘기면 이때 k는 6으로 고정이 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쌍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야. a가 1, k가 2인 경우. 요 경우와 a가 마이너스 1, k가 6인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되는 거야. 요거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고 똑같이 계산 과정은 얘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버릴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케이스 1으로 먼저 들어가 보자. k가 1이고 a가 2인 경우. k가 1, 이제 다 넣으면 돼. 이제 진짜로 그거 계산하면 다 넣으면 돼요. 넣으면 돼. x가 3으로 간다 일 때 x 더하기 1. 자, 근데 이거 보내버리자. 3으로 갈 때 4, 2니까 저거 8분의 1로 미리 보내버리고 벌써 느낌 오지? x마 3 뭐로 치환하겠어? t로 치환하겠지? 자, t로 치환해. 리미트 t가 제로로 간다 일 때 x마 3 t로 치환하면 여기서 느낌 오지? t제곱이 되는 순간 얘 딱 뭐로 바뀌겠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시리즈로 바뀌겠지, 그지? 자, 그래서 a에 1 넣고 여기다가는 이제 사인 k분의 파이에 x마 3이니까 x마 3을 t로 여기 x마 3을 t로 치환한 거니까 x 대신에 t 플러스 3 넣어주고 k2라 그랬어요. 2분의 t 플러스 3 넣어주고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t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전개하면 2분의 파이 t, 2분의 3파이. 변화는 할 줄 알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요식 정리하면 8분의 1에
t가 제로로 간다 일 때 t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의 t 이렇게 정리가 되게 돼.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얘네들 마지막 요 극한값 계산하면 문제에서 수렴한다는 64분의 8의 제곱에 저 마지막 극한 계산할 수 있지. 제곱에 수렴하게 됩니다. 요거에 수렴하게 돼. 자, 요 케이스로 가면은 0에 수렴해서 안 돼. 바꿔보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계산하는 과정은 똑같기 때문에 설명치 않을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AK 전부 다 구해냈고, 이제 FK의 값을 구하시오, F2를 구하라는 거고, FX도 온전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마지막 계산 또 쉽지. FX 온전하게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려웠던 포인트가 어디야,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해석이야. 문자가 너무 여러 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자 여러 개를 동시에 다 추론해야 되잖아. 근데 물론 요 과정이 가장 크지. 자, 어쨌든 그 과정이 어려웠던 거고. 근데 그럼에도 작년 덮프 문제 대비는 작년 덮프는 아예 풀지 못하는 문제를 냈어. 이렇게 설명을 못해. 작년 덮프 문제는 해설을 해도 그 해설 한 문항의 시간이 한 30분이 걸려. 20분 정도가 걸려요. 근데 반면 그에 대비 얘네들은 진짜 10분 안으로 거의 끝나는 해설이기 때문에 지금 덮프의 경향이 이래요. 자, 만약에 본인이 뭐 큰 욕심을 갖고 있다라 그러면 덮프에서 꼬박꼬박 자기가 막 수능에 맞고